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 매입 비용이 의정부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예상 매입 비용은 약 1조 원. 의정부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관통하는 도로가 오는 7월 3일에 개통합니다. 녹양동 종합운동장 등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의정부시 제1시장 인근의 한 상가 건물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뒤늦게 상황이 알려졌는데 의정부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6월 의정부시가 축제로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뮤지컬과 야외 공연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부대였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문화공원과 디자인센터 등을 갖춘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요. 네, 막대한 부지 매입 비용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의정부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소식을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지 반환 후 오염 정화 작업을 앞두고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입니다. 면적은 약 83만 6천 제곱미터. 의정부시는 이곳에 공원과 스포츠 문화공간, 디자인센터 등을 갖춘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지 매입 비용이 의정부시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예상하는 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부지 매입 비용은 약 8천억 원.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끝나는 약 5년 후에는 매입 비용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의정부시 예산은 약 1조 4,700억 원, 이 중 복지 예산 약 7천억 원과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을 제외하면 의정부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5% 미만, 약 700억 원 정도입니다. 의정부시 자체 예산으로 1조 원 규모의 부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비 지원과 장기 분할 상환 등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움을 희망했습니다. 현재 이것을 분할 납부하는 것을 굉장히 장기간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시설의 범위를 더 넓히든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보존형 활용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캠프 레드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과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 매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한편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관통하는 도로가 오는 7월 3일 임시 개통합니다. 개통 구간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부터 후문까지 약 1km인데요. 의정부시는 이번 관통도로 개통이 녹양동 종합운동장 사거리부터 서부로에 이르는 체육로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임시 개통에 앞서 오는 7월 1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걷기 등 시민 문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제1시장 인근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상가 건물의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밤 9시쯤 상가 5층에서 6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3층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일부 매장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시는 지상 3, 4층의 에스컬레이터만 철거하고 5, 6층의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을 그대로 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7일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인솔자 등과 산책을 하던 중 실종된 40대 지적장애인이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주경찰서에 지난달 15일 낮 12시 5분쯤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지적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자는 지적장애 1급의 40대 남성으로 양주시의 한 복지시설에 거주했으며 당시 시설 인솔자 4명과 함께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은 인근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16일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양주시 광정면의 한 야산 정상 9분 능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요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번 달 축제로 들썩일 예정입니다.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22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윤서구 부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윤석우입니다. 예, 시승격 60주년을 맞은 만큼 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번 의정부 음악극 축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올해 음악축제는 6월 10일 개막일에 밀락동 천보로에서 진행되는 거리 퍼레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저녁 6시를 전후로 천보로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데요. 마칭 밴드, 퍼레이드 공연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일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중에 의정부 시청 앞 광장은 주로 많은 공연들과 그 밖에 의정부역, 호원동 중랑천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연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마음껏 축제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축제 주제가 함께 존재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이유가 뭔지 또 주제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3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이제는 이전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와 우리들의 다양성들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자연과 인간, 예술과 일상의 고마움과 함께 다 같이 공존하는 존재의 이유를 되새겨보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 프로그램들도 폐자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체험과 비건 제로 웨이스트 플리마켓,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야외 공연 등 지구를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다 함께 존재하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공연에 또 뜻깊은 의미까지 더해진 만큼 기대가 큽니다. 시청 앞 광장 거리축제도 의정부 예총 야외 무대도 기다려지는데요. 특별히 좀 놓치면 아쉬울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개막 축하 공연으로는 함신이기 실포니송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배우들의 뮤지컬 갈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아트캠프에서 진행되는 공연들, 그리고 다양한 야외 공연들, 그리고 폐막일에 6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시청 앞 야외 상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폐막 공연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즐거움과 감동의 경험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고요. 야외 무료 공연들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함께 햇살 좋은 시청 앞 야외 광장 나오셔서 즐겁고 편한 축제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윤서구 문화사업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 출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벌써 도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문체위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한 기억이 납니다. 문화, 체육, 관광이 제대로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또 함께 하시는 그 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조례들을 생성했고요. 그 조례 속에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전체 골고루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과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과 대전에 이어 연천에 예정대로 제3 국립현충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2025년 국립연천현충원이 문을 열면 애국 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연천현충원은 5만 기 안장 규모로 2021년 실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당초 지난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을 떼지 못해 2025년 준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시 희망노인복지관의 회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개관한 지 2달 만인데요. 양주시 희망노인복지관은 첫 번째 회원의 주인공에게 축하 꽃다발과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양주시 희망노인복지관은 개관 이후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노인 지원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개관한 이후 여가 프로그램을 비롯해 돌봄, 건강 증진, 무료 급식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19일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노인 복지에 접목한 서비스로 인공지능 상담원이 일주일에 한 번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인데요. 노인이 최대 3번까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이 감지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경기도는 16일까지 사전 발굴 대상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상시 접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